빼독하고 관계없는 거는 그냥 다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목 중에 내가 누군가 그 사람이 뭔가 궁금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그냥 과감하게 빼세요. 그리고 사람이 많을 땐 절대 결과를 세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말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분석해 주실 때 우리는 혈관 한 놈만 팰 거예요. 혈관 한 놈만 패는 거예요. 혈액과 혈관의 상관관계를 뭐 자동차와 차에 비유해서 설명한다던가 모든 질병은 피와 혈관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던가 뭐 장기는 갈아 끼울 수 있지만 혈관은 그렇게 못한다던가 눈에 이 안구에 있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하나만 막혀도 눈이 실명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멘트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다이어트에 니즈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건강해지면 살은 자동으로 빠진다. 그래서 살 빼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배 터지게 먹으면서 빼독하면 된다. 우리 혈관 청소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혈관과 기승전 혈관, 혈관과 관련된 멘트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명절 상황이니까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지 마시고 그냥 겁만 주시는 정도, 그 정도의 클로징, 그러니까 그 정도의 멘트로 이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37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갑상선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슬기롭게 17가지 항목만 두셨네요. 네, 네. 아주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측정을 한 후에 다시 찾아가서 만나서 컨설팅하고 하겠지만 이 자리는 어쨌든 매듭은 지어야 되잖아요. 이 자리가 흐물흐물해지지 않아야 하는데 클로징, 일단 이 자리를 클로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분위기도 잘 흘러갔고 클로징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막 식품을 어떤 걸 넣어야 되지 고민하시잖아요. 지금부터는 머릿속을 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파마넥스에는 아무 제품도 없습니다. TR, 유스, 해독. 제가 말하는 해독은 체중 조절 준비 패키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TR, 유스, 해독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옵션은 세 개예요. 세 개 다 하던가 해독하고 유스 먹던가 해독하고 TR 하던가 유스 먹던가 TR 하던가 해독하던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이 옵션의 세 개 안에서만 클로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일 베스트는 물론 세 개 다 하면서 빼독 프로젝트로 조인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가 처음부터 쉽지 않아요. 저희 팀의 최고의 임상녀이신 이정자 사장님께서는 체중 조절 준비 패키지만으로 15일 동안 4kg가 빠지고 체지방이 4%가 줄어들면서 바로 TR로 연결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클로징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데와 좀 비교하는 멘트를 주신다면 다른 데는 식품만 있지만 우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3 헬시 프로그램, 빼독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티업하셔서 클로징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현라인 아침 미팅, 더 랑현 라이브. 안녕하세요. 랑현 라이브 MC 최미경입니다. 자,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방송 끝나자마자 시댁에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성묘 가시는 분, 음식 준비하시는 분 분주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 리드하라는 명절 특집으로 두 MC의 목소리로 꿀팁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이혜미 MC의 목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합니다. 그대로 실행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어제 이야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에서 나오신 세진그룹의 마리를 못 넣어 방인하 사장님, 뉴스키를 만나 건강도 되찾고 사업까지 하게 되어 너무나 행복해서 마치 간증하듯이 매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이야기하신다고요. 방인하 사장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즈락 특강을 진행해주신 세진그룹의 강혜원 사장님, 전직 제약회사 암치료 연구원답게
에이즈락의 우수성과 쉽게 전달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주셨는데요. 모두 기억나시나요? 에이즈락은 신체의 밸런스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과정이다. 자, 배우시면서 누구한테 전달할지 명단까지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비즈니스는 숫자다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제 좀 숫자와 친해지셨나요? 자, 오늘도 더 랑연 라이브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안녕하세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사장님은요. 이분은요. LY 스쿨을 듣고 EVP가 되셨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그룹의 조미영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삶을 디자인하는 라온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미영입니다. 저 스폰서님은 동생인 조미정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EBA 백지유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룹장님은 김태희 스폰서님 되십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8년 동안 주부로 살다가 잘 낫지 않는 피부질환 건선으로 힘들었던 상황에서 여동생의 권유로 해독을 하게 됩니다. 해독 프로그램 안에서 해독을 즐겁게 하였고 건선이 치료되는 걸 경험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컨설턴트 활동도 하니 너무 재미있고 왜 지금에서야 시작하게 되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계속 저한테 유스킨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좋아요.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저는 그 LOI 스쿨, 랑연 LOI 스쿨을 듣고 그 수업에서 직급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나의 열정을 표현하려면 중간 직급 EVP를 가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듣고 저는 마침 그때 인파워미 캠프를 달성하려면 EVP가 되어야 된다고 하셔서 나도 나의 열정을 표현하고 싶었고 인파워미 캠프도 너무나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전하게 돼서 EVP가 꼭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달성을 했고 그래서 EVP가 되었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긴장하셨죠? 네, 많이 꺼려요. 어떤 점이 좋냐라고 했더니 EVP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네. 사장님은 이제 18년 동안 주부로 계셨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고 사회생활이 이렇게 재밌었어? 근데 유스키는 더욱 재밌어. 그리고 컨이 돼 보니까 더 즐거웠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P가 왜 되셨는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 얘기해 주셨어요. 네. 제가 정리를 해보면 LOI 스쿨을 딱 듣고 딱 마음 먹었대요. 열정을 표현하라고 그래서 EVP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파워미까지 가고 싶어서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두렵지 않으셨대요. 나는 그런데 큰 데 가야 되니까. 자, 사장님 인파워미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네. 네, 그 본사에서 진행하는 거는 제가 처음 가게 되었는데요. 인파워미 캠프에서 뉴스킨 사업의 비전을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큰 비전을 보는 게 너무 황홀했고 사업에 대한 확신이 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공연과 리더분들의 강의는 캠프 달성하기에 제가 노력했던 그 보상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네네. 인파워미 가서 확신이 더 드셨고요. 아, 이래서 가는 거구나라는 걸 느낌이 드셨대요. 그리고 또 큰 그림을 봐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작은 데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막상 가보니 내가 너무 잘 왔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코인 물고기가 생각났어요. 아, 큰데 이렇게 가서 보셔야겠구나. 봐야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임창정 공연도 박할린 강의도 너무 좋아서 그걸 들으면서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터지셨대요.
지금도 생생하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숫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EBP 되고, 인파업이 갔다 오고, 그래서 좀 숫자와 친해지셨어요? 네, 정확하게 제 머릿속에 4라는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1대 4명을 저 솔직히 벼락치기로 조금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벼락치기 하면서 집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제 스스로 느꼈고, 좀 더 행동을 미리 해둘 걸, 씨앗 뿌리기를 미리 할 걸 하는 교훈도 얻었고요. 그리고 저는 단기 목표를 꼭 세워야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대 4명을, 리얼 4명을 꼭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숫자가 조금 친해졌어요. 4명 찾는 거 진짜 할 거예요. 리얼 찾을 거예요. 일대를 빨리 늘려야 될 거예요. 하면서 숫자 얘기를 좀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네. 네, 사장님 그렇게 반드시 해내실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얌전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랑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크게 표현해 주시던지, 어머, 이분이 일내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네, 오늘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계획이나 목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4라는 숫자 1대 4명, 찐 리얼 4명을 꼭 찾아서 이번에 전 시드니 트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찐 파트너, 1대 파트너와 함께 트립을 달성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반드시 이루어지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시간은 공지사항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3.3일씩 클럽에서 중요한 공지를 직접 전달해 주실 텐데요. 자, 이번 워킹쇼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자, 오늘 3.3 헬시의 총괄 김은정 수석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3 헬시클럽 서울 본원 총괄수석 컨설턴트 BP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워킹쇼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처음 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저희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ore than lovers, destined to find one another.
네. 이 3분가량 되는 영상을 다 보여드린 게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워킹쇼 자체가 보신 적도 없으시기 때문에 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가슴이 떨리셨던 분들은 내가 저 무대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이번에 40기가 10주년 기념 페스티벌이 되겠고요. 331 클럽 워킹쇼가 10월 26일 수요일 저녁 5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5시부터 한 8시 정도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수원의 제1야외 음악당이에요. 그래서 다 뒷장으로 넘겨주시면 전체적인 저희 주제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데 이제 퍼레이드 아시죠? 그 퍼레이드처럼 저희가 축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퍼레이드가 전체적인 컨셉이 될 거고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정말 재미나게 즐겁게 흥 하면은 생각나는 이제 혜시의 윤나라 수석님 그리고 한소빈 수석님이 계시죠. 그 두 분이 사회를 맡으실 거고요. 그리고 진행은 이렇게 쫙 이렇게 될 건데 중요한 건 여기에 내가 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이제 39기, 그 다음에 40기에 회원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참가자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참가자, 그 다음에 참가자분들이 또 누군가 초대를 하시잖아요. 초대자분들 모두 입장권이 구매가 필요하고요. 모두 똑같이 10,000원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벌써 그룹별로 지금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담당을 하고 계시는 그룹 담당 이제 수석님들이 이제 컨셉을 공유를 해주시고 이런 컨셉에 들어오셔라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워킹 연습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헬시클럽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를 외친다면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는 무대가 이 워킹쇼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드레날린이 거의 대폭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기 때문에 정말 내가 여기 한 번도 서보지 않았다. 그리고 섰을 때 너무 예전에 섰던 거여서 기억이 안 난다. 저희가 3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모두 이 무대에 서시고 이 무대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저희가 신청 기한이 있어요. 무대에 직접 올라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명수 체크,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타이밍 같은 것도 수석님들이, 그 다음에 컨설님들이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9월 11일까지 무대에 참석자분들은 저희가 신청 폼이 있습니다. 40기 헬시클럽 신청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신청 폼이 있기 때문에 9월 11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대자분들은 저희가 9월 25일까지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외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 쌀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월 말이어서 거의 할로윈 그때쯤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좀 이렇게 긴팔, 바람막이 같은 거는 다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주차가 야외음악단 주차장이 이제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현충탑 공영주차장이나 경기 아트센터의 의료주차가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만큼 저희가 오랫동안 되게 이 흥을 참고 있었잖아요. 저희 뉴스키너 하면 흥이 이제 대박인데 그 흥을 모두 참고 계셨기 때문에 이 워킹쇼에서 흥을 대폭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나를 만나는 시간 워킹쇼 기대되는데요. 수석님 감사드립니다. 연결해서 최미경의 증명질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자가 선택한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키워드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메인 게스트는요. 제가 너무나 모시고 싶었던 사장님이신데요. 쇼도 플랜하면 이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자, LY스쿨에서 스타트업 파트를 맡고 계시는 메가스타의 G2G 그룹의 김은정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메가스타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자, 사장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뉴스킨 사업 이제 만으로 16년 차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기업은행에서 15년 근무를 했어요. 은행 생활 굉장히 즐겁게 했고요.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열심히
내 일과 싸우면서 승진도 하고 그 안에서 내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인데 제가 35살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2년 휴직을 받고 집에 있으면서 직장인의 한계에 대해서 리스크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지금 뭐 140세까지 산다고 하죠.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은행원들의 어떤 직장의 경제 행위는 55세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5년 어떻게 하지? 남편도 은행원인데 이런 어떤 질문을 통해서 위기감을 느꼈고 아직 20년을 더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던 게 뉴스킨이 아니었고요. 저는 또 제 라이센스를 따서 뭔가 자영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에 저희 스폰서이신 지금 이제 500만 장자가 되신 주민회 사장님, 저희 은행 3년 선배이십니다. 이미 저는 2년 정도 주민회 사장님을 통해서 제품을 쓰고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아이를 보러 놀러 왔다가 제가 직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걸 알고 뉴스킨을 전달하셨고 제 첫 마디는 나 제품 못 팔아였는데 알아보면서 네트워크가 이해가 됐고 한 달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면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단하고 사표를 내고 지금 16년 차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자, 저희가 이번 주 주제가 비즈니스로 숫자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장님은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다녔던 은행도 어떤 오전에 그러니까 월 초가 되면 나에 대한 실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럼 그 달에 내가 한 것을 숫자로 매기거든요. 하물며 내 비즈니스잖아요. 이 사업은. 내 비즈니스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에 처음에 보상을 들었을 때 리드 보상에서 5%에 나한테 로열티가 1대부터 6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가능성을 믿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막연함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숫자 매니지먼트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숫자가 쇼더플랜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2 곱하기는 6, 5, 25, 125, 625, 780명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잠깐 제가 화면 페이지를 좀 공유를 좀 할게요. 제가 좀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요, 이 사업을 하면서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졌고요. 어떤 시스템의 초대,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을 전달하고 초대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반복하는 일인데 이 초대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 그룹에 그리고 드림 캠프에 초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막 그 그룹이 막 성장하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하기로 했다가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거에서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알게 됐어요. 제가 EVP가 됐을 때 이 뉴스킨의 4분면 있잖아요. 결국은 뉴스킨에 이 4가지 4분면이 존재하는데요. 단순 소비자입니다. 그냥 30% 할인해서 쓰고 정기 구매해서 쓰는 그냥 제품이 좋아서 쓰는 소비자죠. 그리고 매니아입니다. 매니아는 키맨이라고 하죠. 이 제품을 저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저를 좋아해서 소개하고 하지만 사업에는 그닥 관심이 없는 그리고 대리점입니다. 대리점은 지금 BR 2000이지만 예전에는 6000 BR로 소비자를 구축하면서 BR이 됐어요. 그런데 이 대리점은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은 되죠. 하지만 시스템에 100% 올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고 스폰서가 하자고 하면 그래서 권유해야 그리고 이 대리점이 됐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리더가 되는 분들도 있고요. 처음부터 내가 이 사업의 본질을 깨닫고 나 리더가 되겠어 라고 결정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마 16년 전에 보상 구조에서 나는 리드 보너스를 받는 거에 제가 감이 왔기 때문에 감히 리더라고 하면서 아직 GV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리더로서 자질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 리더는요, 결국은 소비자, 매니아, 대리점,
리더 사분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엔 똑같이 출발합니다. 2000GV, 3000GV 똑같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 리더는 처음부터 다른 게 시스템에 올인하고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좀 어렵지만 해결해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와 매니아는요. 정말 교육만 잘하면 늘어나는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일은 소비자 그룹을 늘리고 사업자 그룹을 늘리는 일인데 처음에 소비자 그룹을 늘리다 보면 그 안에서 보상을 설명할 사람이 나오고 초대할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뉴스킨은 제품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품을 통해서 사업으로 입문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루즈하게 6개월 있다 사업에 입문하는 게 아니라 빠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숫자에서 누구한테 집중하느냐죠. 결국은 리더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매니아를 빠르게 BR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매니아는 사업에 관심이 없는데 그 밑으로 파내려가려고 한다든지 물론 소개받아서 난 또 리더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지금 내가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 너무 집중을 하면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 늘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리더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은. 리더에 집중을 하면 그 리더는 지금 당장 GV가 어려운 사람일 수 있지만 나와 시스템을 같이 하면서 동반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거든요. 생각을 같이 하려고 하는 분. 결국은 이 숫자의 이 밑가는 리더를 찾아내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장님 제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장님이 처음에 초기 사업 때는 숫자를 별로 신경 쓰진 않았는데 이제 결국 뉴스킨의 4분면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는 거가 뭐가 정체가 됐을 때 명단 분리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분류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리더에 집중을 했다. 사장님도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리더에 집중해서 숫자 늘리는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에 저희가 집중을 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계속하는 사람과 중단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만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면서도. 그런데 미국 컨벤션을 가던 일본을 가던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저 말을 하지? 이 일을 시작했다면 왜 포기를 하지? 근데 제가 16년 했잖아요. 주변에서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떠나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 해야 될 이유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만둘 때는 그만둘 이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이 질문해 주신 그 요지가 2 곱하기 2는 6, 쇼더플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레버러지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인 것 같아요. 이해했다고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비커 생각이 많이 났어요. 2장을 보면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을 할 거예요. 비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제벌레가 있어요. 복제벌레가 처음엔 한 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2마리가 되고 2마리가 4마리가 되고 4마리가 8마리, 16마리, 32마리, 64마리 이렇게 해서 2배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커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 60초가 걸립니다. 그러면 과연 반을 채우는 데까지는 몇 초가 걸릴까요? 네, 일반 사람은 한 30초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제가 이 질문을 하면 30초, 그리고 40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9초입니다. 이 1초 만에 이 비커를 채우는 거거든요. 보면 보세요. 58초, 57초, 56초, 55초, 54초, 53초, 52초, 51초까지 가는데도 나는 요 구멍, 요만큼 있는 거예요.
내가 5년을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내 왜 사이즈가 이렇지? 나 왜 다른 사람들보다 성장을 못하지? 라고 했는데 이만큼 오신 거예요. 레버러지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레버러지를 낼 실력을 쌓고 있었고, 레버러지를 낼 근육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믿어요. 왜냐하면 이 58초, 59초에서 이렇게 60초 비이퀄을 채운다는, 이걸 저는 레버러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쇼더 플랜의 2장을 보면서 비정상적 레버러지라고 느끼게 됐어요. 처음에 5, 25, 60, 5, 25, 125 착착착착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나가는 게 레버러지인데, 처음엔 5 했다가 1로 갔다가 10 했다가 2로 가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레버러지야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20이 됐는데 100이 되기도 하는, 20이었는데 200이 되기도 하는 그 비정상적인 레버러지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는 거죠. 이걸 믿고 안 믿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더 사장님들이 성장하시고 100만 장자에서 어떻게 저렇게 빨리 500만 장자가 됐지? 500만 장자에서 어떻게 저렇게 빨리 1000만 장자가 됐지? 100만 장자가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1000만 장자를 저렇게 빨리 이루지? 이게 뉴스킨 안에서 비정상적인 레버러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장님, 저도 아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멘.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장님, 저도 아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멘.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사람들을 보니 레버러지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레버러지를 믿는 사람은 지금 GV가 저조해도 잘 안 나오더라도 그만두지 않는다. 사장님이 지금 레버러지를 비정상 레버러지라고 지금 말하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복제볼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1초 만에 반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55초에 고민한다는 거죠. 내가 8년을 했는데 누구는 100만 장자가 됐는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정상 레버러지를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도 하던 일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유통하고 또 사업을 유통하고 초대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이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얘기해 주신 거 맞죠? 네. 네. 자, 그러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리크루팅이 안 되었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건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이언 시스템북에서도 나오고 제가 스타트업에서도 강조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 사업은 그 석세스 포뮬러에서 리드 부분에서 이야기하듯이 나를 지속적으로 리크루팅을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크루팅 과정에서 나의 확신은 처음부터 100% 확신을 시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확신은 결국은 그 작은 가능성, 그 가능성을 통해서 내 확신을 크기를 키우는 건 자극받을 곳으로의 내 몸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합류하고 그 시스템에서 내가 자극받고 그 자극받은 걸 가지고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 랑연 라이브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세미나를 듣잖아요. 그런데도 왜 떠나가고 왜 그런데도 성장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행동입니다. 결국은 행동에서 그 목표 설정에서 숫자 매니지먼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아무리 자극받는 곳으로 가서 그날 자극받아도 그날 하루로 오전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실행을 하고 작은 성과라도 내보는 거. 그 작은 성과가 우리는 씨앗이 돼서 큰 성과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쌓여서 결국 우리가 핀업이 되고 조직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요, 지금 힐끔 지금 몇 명이 들어왔는지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이것도 운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전히 5년을 하든 7년을 하든 지속적으로 나를 리크루팅을 하는 작업인데 내가 있을 곳에 있고 자극을 받을 곳에 또 자극을 받으면서 내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또 정체가 올 때는 누군가의 비즈니스 영향을 받고 다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시스템에 나와서 공부만 하고 강의만 듣고 그게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거 맞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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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은 처음부터 잘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업하시면서 장애물은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네.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애물은 뭐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성장했을 때의 장애물이 교만이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고 권리소득이라는 걸 벌게 되면서 제가 은행에서 받았던 수준의 수입보다 훨씬 많이 벌게 되고 조직의 숫자가 늘게 되면서 아, 이거구나. 이제 됐구나. 이제 2배로 늘겠네. 또 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공했던 어떤 성공 방식을 강요했던 거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왜 저렇게 하지? 왜 지불을 못하지? 왜 팀을 못 만들지? 이러면서 저와 비교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 팀이 줄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그게 교만인 거죠. 제가 블루다이아몬드죠, 예전에. 블루다이아몬드가 3년 반 만에 됐고 바로 팀 엘리트가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명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북경으로 QSR이라고 해서 북경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갈 때 조기철 스폰서님과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스폰서님 뭘 더하면 제가 팀 엘리트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수용하라고. 나 수용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이만큼 해오면서 아직도 더 배워야 하고 아직도 더 깨달아야 되지만 그 수용이 좀 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좀 버리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알아가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이 겸손하시니까 지금 교만이라고 표현하셔서 그렇지. 저희들이 정말 뼈 때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GV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어떤 이렇게 두드러진 거에, 그런 직무에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힘들죠. 그쵸? 누구를 네. 수용한다? 이거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어려워서 다들 본인이 연글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연이어서 근데 사장님이 이제 뉴스킨 사업을 16년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본 관점에서 뉴스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 많죠.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약속입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속상했던 것이 내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분들, 작게는 그렇게 왜 약속을 안 지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의 약속이었어요. 제가 하기로 했던 걸 해내는 약속,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좀 좌절감, 이런 것들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거. 또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는 관계가 엮여 있잖아요. 소비자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분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신뢰감, 그것이 약속이고, 또한 파트너와의 신뢰, 그리고 파트너도 스폰서와의 약속, 뭔가 해보기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로 한 거, 하기로 노력하는 거, 해보려고 하는 거, 이런 애씀, 그래서 짐승 같은 성실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안에서는 그 성실함이 꾸준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저는 이 사업에서 지속하고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쵸. 약속. 그 성실함과 꾸준함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요동이 치죠. 근데 이것을 나와 약속하는 거, 내가 마음 먹은 거, 증명해 보이겠다고 마음 먹은 거, 나와의 약속,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 그 노력. 파트너한테는 책임감 있는 스폰서가 되는 거고, 파트너는 의리로서 또 핀 성장, 나의 성장을 보여드리는 거고, 또 형제 라인들끼리는 서로 성장해 주는 거, 그 약속. 네. 그 약속 너무 중요하다고 저도 이 시간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저희가 조금 진지해요, 둘 다. 네. 그죠? 추석 전날 너무 진지해가지고. 제가 좀 다큐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과예요. 근데 또 반전이 있는데, 사장님도 책 읽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전이 있으실까요? 네. 굉장히 깍쟁이 같고 직장 다닐 때도 업체 사장님들이 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술 한 잔만 나누면 그 다음에 엄청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킨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ESFP예요. MBTI가. 그러니까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뉴스킨을 하면서도 제가 은행에서 이게 연단이 된 이 술 문화 있잖아요. 네. 네,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제 50이 넘어서 와인 한두 잔 정도만 합니다. 근데 지금 조기철 스폰서님 보이시는데요. 제 옆자리에 안 앉으세요. 왜요? 술을 마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옆자리는 잘 안 앉으시고요. 이렇게 뉴스킨도 저는 사업을 하면서 왜 어렵다, 힘들다, 왜 이런 말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뉴스킨 하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미있는 문화가 많고 그리고 이 안에서 즐기는 문화가 많고 질펀하게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쏟아낼 수 있고 너무 재미있게 이 사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의 명언이 생각나요. 일할 때는 열심히 해라고 놀 때는 바지가 찢어질 때까지 놀자. 네. 전 조금 더 찢어져야 해요. 네. 네, 이제 사장님에게 진지하다는 질문은 이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정말 매력적이시네요. 전 빈 구석이 많습니다. 네. 유스킨 하면서 정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 인생이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유스킨 하시면서 가장 잘한 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잘한 거요? 네. 계속한 거요. 그 계속한 것이 주위를 보면서 어렵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중간에 좀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저는 제 처음에 Y 그리고 내 노후에 뉴스킨만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는 지금 이제 제 동기들이 지금 지점장입니다. 은행에서 여자 동기들 보면 3년 남았어요. 55세가 퇴직이기 때문에 3년 남았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겠죠. 물론 벌어놓은 돈 많을 거예요. 연봉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 왔다는 거. 나는 내년에 더 멋져질 거잖아요. 그리고 송혜 씨가 95세에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바로 몇 개월 전까지 하시고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우리 일이 그런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평생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여기 백이숙 사장님 보이시는데, 예. 시니어, 저렇게 멋진 시니어로 뉴스킨을 또 전달하고 누군가한테 행복을 전달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나의 영향력을 끼쳐주고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 나를 알아주고 이만한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뉴스킨을 5년 차 넘게 하면서 제가 이거 진짜 평생 직업이구나. 10년이 넘어가면서는요. 진짜 업이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작년에 엄마와 한 달을 제주살이를 제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제주살이를 갔다 오면서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고 데몬 가방을 집어던졌던 엄마가 제가 팀엘리트가 됐을 때도 $10 선물해 줬거든요. 금 $10. 네. 근데 여행을 가서도 너 이번 달에도 돈이 들어오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엄마가 생각을 아시네요?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권리소득이 어디 있을까? 그냥 건물 한 채를 사서 월세를 받는다고 하는 어떤 유형의 건물이잖아요. 네. 행복감이 있을까? 돈만 버는 걸로 끝나지.
근데 이 일은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15년이 된 지금 사명입니다. 제품을 전달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건강을 선물해 줄 수 있고 비즈니스를 전달해서 저처럼 처음에 설레임으로 시작하고 물론 중간중간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그분이 그 안에서 성장할 거고 단단해질 거고 멋진 그분이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잘한 것은 계속하는 거였다. 맞아요. 뉴스킨을 5년이 지나면서 직업이다라고 느끼셨고 훌쩍 넘으면서 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또 지금은 사명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공감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스킨은 정말 그 가치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느끼는 것 같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얼굴이 계속 낯빛이 요즘엔 좋아지시더라고요. 아, 행복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사장님, 이 시간이 굉장히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오늘 명절 연휴 첫날인데 더 듣고 싶네요. 사장님, 마지막 얘기하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겠어요? 사회자님이 목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네. 이번에 인파워미 전에도 팀들하고 그런 목표를 나눴는데 그냥 딱 2배 성장하자. 딱 2배. 지금 내가 내 일대를 늘리는 한 명에 집중하고 그 한 명과 또 한 명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내자. 그래서 딱 2배 성장이 목표고요. 매번 그 목표가 실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미경 사장님과 이 리허설을 하고 사전 미팅을 현장에서 사무실에 가서 했거든요. 나누면서 성장하려고 애쓰고 고민하는 분들과의 이 대화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뉴스킨 안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성장을 꿈꾸고 있고 내 꿈을 향해서 가고 있고 처음엔 이기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 사업이 이기심으로만 안 되잖아요. 이타심이 생겨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친구들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최미경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사장님 뵙고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성장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마지막 멘트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체중 조절 웰빙 브랜드 넘버원 뉴스킨 더 라이언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탑 리더의 생각을 복제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나와주실 사장님은요, 제가 너무나 닮고 싶은 리더이십니다. 박정화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랑현라인 리치랜드의 박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첫날인데, 한 300여 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오늘 우리 김은정 사장님하고 우리 주미영 사장님이신가요?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진짜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고요.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석세스 트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 주 주제 비즈니스는 숫자라는 그런 주제를 쭉 들으면서 숫자 경영을 재인식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되돌아봤는데 제가 숫자가 언제 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저하고 제 팀하고 이렇게 함께 한 방향으로 석세스 트립을 집중했을 때가 가장 숫자가 늘었던 것 같아요. 제 데이터를 보니. 지금 이제 9월입니다. 9월이고 9월, 10월, 11월, 12월 딱 4개월이 이제 올해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저번 달까지 어떻게 일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만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 올 초에 우리가 세운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어떻게 각자 세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놓지 않고 해내는 그런 어떤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벼락치기는 과학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비즈니스를 하면서 벼락치기 저도 해봤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트립, 그러니까 EBP죠. 루비 예전 직급. 루비를 제가 굉장히 넘사벽이라는 직급으로
아, 이 직급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 저런 분들만 가능하지. 하고는 싶은데 너무나 자신이 없었던 직급인데, 그때 제가 어떻게 넘었냐면, 어느 날 그 그룹 미팅에서 석세스 트립을 다녀오신 분들의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형제라인. 그때 아마 최수미 강병지 사장님이 저희 형제라인이신데, 그 영상을 행복하게 다녀온 영상을 보고 제가 그냥 마음 먹어요. 너무 가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1년 동안 안 됐던 직급 EVP를 3개월 만에 달성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거는 뭐였냐면, 아, 내가 마음을 먹으니 몰입이 되고 집중력이 생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 안에 포텐셜이 터졌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직급이 물론 다녀와서 한 라인으로 시작하고 세 라인을 만들어서 갔지만, 다녀와서 한 라인 정도 남았죠. 두 라인 정도. 그치만 성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직급을 또 올라가게 되고, 그 위의 직급도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직급으로 여겨지면서 쭉 달려왔는데, 한번 내가 뚫고 싶을 때 이 트립을 본사의 로드맵, 이 트립을 충분하게 활용을 하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이 얼마가 남아있든 상관없고요. 지금 내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지 가고 싶은지. 제가 7월, 8월 팀엘리트 2회차를 진행하면서 7, 8월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엄청 어려웠던 달인데 7월도 8월도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7월은 달성을 못했고 8월은 달성을 해냈거든요. 예, 둘 다 비슷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 마음이었어요. 7월에는 와, 진짜 힘들다. 일단 한 달 넘기자. 이런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안 됐고요. 8월은 이 달 못 넘긴다. 나 해낸다. 끝낸다.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8월에는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 마음만 있으시면 환경과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첫날이지만 우리 가족분들하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목표도 놓지 않으시면서 목표를 놓지 않으시면 아마 나의 컨택 명단으로 보이실 거예요. 컨택 명단을 보이시면서 요청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데모하자고 덤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남은 기간 셋째 주까지 네 라인을 세팅하시고, 그리고 첫 달을 딱 달리시고 10월, 11월을 이렇게 달리시다 보면은 누구나 해낼 수 있으십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지금 벌써 운전하신 분들 계시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향길,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선의도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선의도는 나는 내 조직의 레버리지를 믿는가? 나는 내 조직의 레버리지를 믿는가?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네트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처음 시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것인데, 그 내 자신을 믿는 것인데, 나 자신이 확신이 설 때까지 계속 나를 리크루팅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 놓아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최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는요, 미녀 MC, 최연 MC께서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미경이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